전 세계 증시와 유가가 연일 요동치고 있는데요. WHO가 코로나19를 세계적 대유행, 팬데믹으로 선언을 하면서 미국 뉴욕 증시 낙폭을 확대해서 4~5%대 급락세를 보이기도 해서 코로나19 사태의 충격으로 글로벌 경제 위기에 대한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국내 상황 역시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 침체로 중소기업, 소상공인 구분 없이 우리 사회 전체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 시간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모시고 코로나19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 그리고 앞으로의 대책까지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맞습니다. 예, 요즘 고민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더불어서 지금 WHO의 팬데믹 선언 때문에 아무튼 말씀드린 대로 뉴욕 증시가 낙폭을 굉장히 크게, 이거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 경제 상황을 또 어떻게 좀 판단하고 계신지 일단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예, 코로나19 사태는 이제 감염병이기 때문에 사람과 이제 물자, 이제 투자의 이동을 제한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영어로 이제 언택트, 그러니까 비접촉을 이제 사실상 강요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맨 처음 이제 영향은 중국으로부터의 공급망이 이제 작동하지 않음으로써 생기는 생산 위축 이런 게 있었고, 다음은 관광이나 여행, 그다음에 레저 같은 쪽의 수요 위축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리 위축을 가져왔고, 또 이게 금융시장이라든지 무역 경로를 통해서 이제 세계 경제 전반을 위축시키면서 그것이 국내의 문제와 세계 경제의 문제가 결합되는 그러한 어려운 국면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방역 측면에서 이제 조속한 안정을 기하는 것이 이제 경제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조건이 되고 있고요. 발원지라고 할 수 있는 중국이 이제 빨리 안정화 단계에 접어든다면 한국도 어느 나라보다 이제 적극적으로 감염 상황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조기에 안정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미국과 유럽, 일본의 상황을 볼 때 우리보다 한국보다 좀 늦게 시작해서 이제 본격화되는 국면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그 다른 국가들의 상황을 좀 지켜보면서 시간을 갖고 신중하게 지켜볼 필요는 있습니다. 정부로서는 시장 안정이라든지 내수 경기 보완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그다음 신속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도 이제 상황의 위중함을 잘 인식하고 있고 추경을 포함해서 한 3차례에 걸쳐서 32조 원 규모의 대책을 마련을 했습니다. 이 정도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데 좀 충분하다라고 보시는지요? 규모가 충분하느냐 여부는 항상 경제 상황에 달려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정부도 추경안을 국회에 내기 전에도 2차에 걸쳐서 한 20조 원 규모의 대책을 빠르게 마련을 해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 단계이고, 추경은 이제 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고 있고, 다음 주가 되면 어떤 그 결론이 나지 않을까 싶고요. 다만,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추경이 통과된다고 해서 그것이 어떤 정부 대책의 끝이 될 수는 없고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경제 상황의 진전 여부에 따라서는 그래서 필요한 대책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속 검토를 해 나갈 것입니다. 2차 추경이 불가피하다. 그러니까 자영업 대책을 좀 보강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목소리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여야 모두에서 추경 사업의 일부 조정도 요청을 하고 있고 증액도 요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규모나 내용을 확정하는 단계는 아니고 국회 논의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증액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당정청이 추경 추가 증액과 또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 사업 신설을 검토하기로 했는데요. 추가 증액이 좀 어느 정도의 규모이고 신설되고 또 조정되는 지원 사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이제 그러니까 민주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지금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보다 직접적인 지원 쪽에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어떤 증액 요청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하지만 이제 국회가 논의를 하기 전에 이제 정부 쪽에서 그
어떤 증액 여부나 규모를 먼저 판단하는 것은 상당히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 예. 부분은 국회의원 논의 과정에 맡기고 예. 아마 다음 주 중에는 그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시간을 좀 기다려 봐야 되겠군요. 자, 그리고 지자체 중심으로 워낙에 이 재난 기본소득을 도입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근데 뭐 찬반이 여전히 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정부 입장은 이렇습니다. 추경에는 이미 재난 기본소득의 취지가 도입됐다 이런 입장인데 전주시가 지금 전국 처음으로 도입을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재난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으로 주로 이제 지자체장들이 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시민 전체 혹은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아니면 일정한 소득을 정해서 제한된 그 대상을 두고 예. 뭐 50만 원이든 6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그냥 현금을 지원하자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네. 원래 기본소득이라는 거는 이제 디지털 중심으로 기술 변화가 빨리 진행되는 과정에서 혁신을 속도감 있게 해나가기 위해서는 그 과정에서 경쟁 탈락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어느 하나의 수단으로서의 기본소득 개념이 나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애초 취지대로 모든 국민, 모든 시민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원을 하게 되면 다른 쪽에서 보면 이제 형평성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아주 부자에게도 지원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또 한 측면에서 보면 어떤 지원 대상을 가리게 되면 중위소득 50%로 할 거냐, 60%로 할 거냐, 안 그러면 자영업자만 할 거냐, 아니면은 청년 알바생만 줄 거냐, 그러면 뭐 소득이 낮은 근로자는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이제 그 대상을 가리자면 굉장히 많은 논의와 또 그걸 집행하는 과정에서 시간과 행정 비용이 또 들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정부로서는 그러한 그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한 주장을 하는 분들의 취지는 이제 공감하는 측면이 있고 이해는 하지만 이제 국민들이 그러면 어느 정도 규모로 하고 그 막대한 지원은 어떻게 조달을 할 것이며 또 누구의 한정에서 또 줄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더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신중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이 아주 꼭 같다고는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만 네. 그래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정부 재정 여건을 고려하면 이 옵션 자체가 선택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라고 봐도 무방하겠네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렇다면 결국에 이렇게 추경이 성공을 하려면 실제로 그 현장에서 좀 속도감 있게 지원이 돼야 할 텐데 이에 대해서는 좀 정부에서 구체적인 대책이 나온 게 있나요? 추경은 항상 빠르게 편성을 하고 또 일반 그 본 예산에 비해서는 짧은 시기에 집행을 해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을 편성하는 과정에서부터 가장 중요하게 설정한 원칙이 신속한 집행, 그러니까 속도였습니다. 근데 그 속도를 가지기 위해서는 기존의 이제 전달 체계가 잘 마련된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특정한 사업을 마련을 해서 새롭게 전달 체계를 다시 짜려고 하면 그에 따르는 굉장한 시간, 또 그 집행 자체를 위한 비용이 많이 들게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그런 걸 감안한 추경 사업의 편성이 있었다는 것이고 정부는 추경이 이제 통과되는 대로 바로 2달 내에 70% 이상을 집행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많은 사업이 이제 지자체와 연계돼서 집행되어야 되니까 지자체라든지 지방교육청들과 협업을 해서 집행 준비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금 대신에 그 상품권을 지급하는 방안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한데 지금 박원순 서울시장도 중위소득 이하 가구에 상품권 60만 원어치를 지급하고 이게 5월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방안을 제시를 했거든요. 추경안에 들어가 있는 정부 사업 중에 이제 실질적인 재난소득에 해당되는 부분이 약 580만 명의 국민을 대상으로 2.6조 원으로 짜져 있는데 거기에 이제 지급하는 수단이 이제 지역사랑 상품권이라는 상품권입니다. 그것을 왜 그렇게 하냐면 현금을 지급을 하면 그 현금은 저축이 될 수도 있고 언제든지 쓸 수 있는 수단이지만 정부가 가진 통계에 따르면 지역사랑 상품권은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 인근에서만 쓸 수 있는 제한된 상품권이기 때문에 한 달 이내에 90% 가까운 자금이 지출되는 걸로 조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빠른 그 지출 및 내수 부양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어떤 수요 창출 수단으로서 지역사랑 상품권을
선정을 한 것입니다. 예. 국민들이 지역에서 소비하면 또 그게 이제 지역 소득으로 다시 돌아오는 네. 그런 네. 선순환 과정이니까요. 맞습니다. 저희가 주제를 좀 넘겨서 마스크 관련 얘기를 저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뭐 많이 이제 보도로 접하실 텐데 마스크 얘기가 워낙에 많이 나오긴 해서 마스크 수급 안정을 위해서 수차례 대책을 발표했고 오부제가 이제 이번 주에 이제 실시가 되고 있는데 수석께서는 이제 중간 평가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지금 오부제를 실시한 지 오늘이 4일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와 이번 주를 이제 단순하게 비교를 해보면 지난주까지는 공적 물량을 50%만 가지고 있었고 수출은 10%까지는 할 수 있게 허용이 됐었습니다. 근데 예. 이번 네. 주부터는 수출을 전면 금지를 하고 공적으로 확보하는 물량 비중을 80%로 늘려서 약국 중심으로 일주일에 1인 2매까지만 살 수 있도록 예. 이제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약국당 100매씩 지급을 했는데 예. 5매씩 사람들이 사간 겁니다. 예. 5장씩. 예. 그러니까 20명이 사가면 내 몫이 없어지는 그런 네. 그렇죠. 구조였는데 이번 주는 250매를 지급을 하고 1인당 2매로 제한을 하니까 125명이 약국당 살 수 있는 예. 것이고 그래서 지난주와 이번 주의 살 수 있는 사람의 비율은 6배가 조금 넘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부족한 수량이지만 좀 더 공평하게 배분이 되는 시스템을 짰고요. 예. 어제부터는 이제 마스크 앱이라고 예. 이제 다음이나 네이버에 들어가면 바로 그 본인의 현재 위치에서 어느 부구는 이제 약국이 쭉 뜨고 예. 이제 잔량이 뭐 100장에서 330장입니다. 100장 이상입니다. 다 매진됐으면 이게 뜹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 잔량이 남아있는 약국을 방문해서 그래도 좀 덜 기다리고 사실 수 있도록 체계를 갖췄습니다. 예. 하지만 공급을 이제 점차 늘려가고 있습니다만 아직 수요에 비해서는 좀 부족한 것이 네. 사실이고요.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나는 당장 필요하지 않으니 꼭 필요한 당신 먼저 사세요와 같은 그 양보하는 네. 운동에도 동참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지금 이 어려운 상황을 이제 타개해 나가는데 무엇보다도 가장 고생을 하시는 분들이 동네 약사분들이십니다. 예. 예. 그리고 또 마스크를 제조하기 위해서 이제 심야까지 또 생산에 종사하는 근로자분들도 계시고 그걸 또 생산되는 대로 배송처로 받아오는 또 운전 배송하시는 기사님들 또 그걸 예. 다시 포장하는 포장 기사님들도 대단한 수고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틀 전에 이제 일본과 수출 관리 정책 대화를 개최를 해서 수출 규제를 둘러싼 현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구체적으로 여기서 어떤 논의가 있었습니까? 예, 한일 통상 당국 간의 수출 관리에 대한 정책 대화는 꾸준히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틀 전에 이제 뭐 새벽 2시 가까이까지 이렇게 대화가 진행되었다는 것은 네. 굉장히 쉽지 않은 협의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뭐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사태에서 보듯이 예. 이웃한 나라들끼리 반드시 협업을 해야 되는 예. 그래야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과제들이 앞으로 계속 생길 것입니다. 특히 이제 한국과 일본은 경제적으로 아주 밀접하기 때문에 이제 신뢰 기반으로 이익을 공유하는 그런 관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래를 향해 좀 더 나아가야 되는데 작년 7월 이제 일본이 한국 대상으로 수출 규제를 하기 시작하면서 그 상황이 지금 이제 반대로 가고 있는 점이 참 안타깝습니다. 예. 그래서 일본이 이제 수출 규제를 시행을 하면서 몇 가지 그 이유를 들었던 것이 있었는데 예. 뭐 재래식 무기에 대한 수출 통제에 대한 규정이 모호하다. 그래서 이번에 3월 6일 날 대무역법이라는 관련 규정을 우리가 고쳐서 그걸 반영을 했고요. 예. 그다음에 산업부가 가지고 있는 수출 통제 조직이 충분하지 않다. 근데 우리는 이제 그 정부에만 그 인원이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정부 바깥에도 있기 때문에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수출 통제 조직에 대한 그 보강 작업까지를 했습니다. 예. 그것을 충분히 알렸고 일본 그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번 그 협의식까지 일본도 좀 더 전향적인 예. 전향적인 그 입장을 갖고 나와 주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코로나19 또 어려운 상황을 맞이한 국가 경제 상황이 어떻게 또 대비가 될 건지 이호승 경제수석께 이 시간 마련해서 들어봤습니다. 오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